비싼 변호사들 끌고 와도 소용없다. 주주총회 끝나면 내 인생은 끝이다. 이년아! 전화 한 통이면 된다고요? 그 전화, 어머님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정나연 이사님입니다. 횡령사기 정황 자료 제출합니다. 혈육 간의 배신인가, 정당한 응징인가.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반전이. 우리 돈 돌려줘. 이 사기꾼들. 조용히 하세요.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인공 정나연 씨와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한서진입니다. 벽 하나 사이로 들리는 모든 소리,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순간들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4시 반 반죽 소리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가 차가운 현관 바닥에 무릎 꿇는 그 충격적인 순간까지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연 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빵 반죽하던 평범한 주부가 어떻게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숨막히는 권력 다툼 끝에 벌어진 놀라운 반전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지만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겁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요. 매일 새벽 4시 반, 나연 씨는 시계 알람보다 정확했습니다. 벽을 통해 전해지는 반죽치는 둔탁한 리듬은 저에게도 익숙한 자명종이었죠. 톡톡톡, 쿵쿵쿵. 15년간 한 번도 어긋나지 않던 그 소리. 그런데 어느 월요일 새벽, 갑자기 그 소리가 멈췄습니다. 대신 들린 건 남편 윤도경 씨의 목소리였어요. 화학공학 박사 출신이지만 빵집 계산대에 앉아 10년을 보낸 남자.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생기를 띠는 걸 들었습니다. 나연아, 이거 봐. 폐배터리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을 뽑아내는 습식 공정. 이게 답이야. 아이고 남편분, 또 시작이에요. 지난번 태양광 패널도 그러더니. 아니야, 이번엔 다르다고. 정부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에 엄청난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어.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폐배터리 처리가 국가적 과제가 됐거든. 나연 씨는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화학 공식들과 시장 전망 그래프들. 하지만 그녀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죠. 초기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요? 설비, 구축에 8억. 그리고 운영자금까지 하면 10억은 필요하겠네요. 그날 밤, 나연 씨는 15년간 새벽마다 반죽을 치며 모은 빵집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통장 잔고 3억, 부동산 담보 가능 금액 7억, 딱 10억이었습니다. 해봅시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회사 지분 60%는 제 이름으로. 기술은 당신 것이지만 사업은 제가 합니다. 남편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나연 씨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15년간 새벽마다 반죽을 치며 꿈꿔온 무언가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알았어. 계약서로 남기자. 그 대화를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시어머니 윤말순 씨. 그녀가 중얼거린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여자가 무슨 주식을 그리 많이 가져? 이상하네. 조심해야겠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가족에게 곧 큰 태풍이 몰아칠 거라는 것을요. 지분이라는 단어가 훗날 이들을 완전히 뒤바꿀 폭탄이 될 줄은 그때 정확히 예감했습니다. 서진 씨, 저희 회사 하나 차립니다. 이번엔 진짜예요.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으실까요? 시어머님이. 괜찮을 거예요. 이번엔 제가 주도하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나연 씨는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장 치밀한 적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모든 일이 척척 풀렸어요. 시범라인 구축 완료, 지자체 친환경 펀드 1등 선정, 정부 실증 과제도 연달아 통과했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빵집 사장이 친환경 기업 CEO로 변신. 나연 씨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15년간 새벽마다 반죽을 치며 배운 끈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계획과 실행력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축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성공이 클수록 시어머니의 견제는 더 노골적이 되었거든요. 그날도 가족 회식 자리, 고급 한우집에서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연 씨는 조용히 뼈다귀만 받아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죠.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우쭐해졌네. 여자는 거들 뿐이야. 투자 좀 했다고 목소리 높여? 어머님, 사업계획서 누가 썼는지 아세요? 그야, 우리 도경이가. 현금 흐름표는요? 기자 미팅에서 회사 소개한 사람은요? 정부 과제 프레젠테이션 한 사람은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원래 이 기술은 우리 도경이 전공이고. 그때였습니다. 나연 씨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시어머니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접시에서 뼈다귀만 골라 시어머니 앞에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뼈에 붙은 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하시며 저에게 뼈다귀만 주셨잖아요. 15년간 들었던 말이니까. 이제 어머님이 드세요.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까지 시선을 돌렸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이 년이 어디서 감히 어른에게. 감히요? 15년간 참았던 말들이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님, 나연아, 너무. 여보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성공했다고 갑자기 목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한 거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들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에서 균열이 시작됐음을 느꼈습니다. 건방진 것. 돈 맛 좀 봤다고. 하지만 나연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말순 권사님, 아들 회사 주식 정말 오른대요. 그럼 지금 사두면 몇 배는 오를 거야. 우리 도경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데. 다음은 동창회였습니다. 말순아, 나도 투자 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조금씩이라도 모아봐. 내게 가져와봐. 내가 직접 회사에 전달해 줄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확인해보니 투자금 입금 내역이 전혀 없었거든요. 대신 시어머니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투자금은 언제 회사로 들어오나요? 급할 것 없어. 갯돈처럼 모아놨어. 내가 알아서 회사에 넣을 거야. 갯돈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회사 주식을 산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 세세한 건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어른 일에 나서지 마. 불안함을 느낀 나연 씨는 조용히 회계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 나온 결과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들의 행방 리조트 회원권 2천만 원, 골프장 연회비 800만 원, 백화점 명품 구매 1,500만 원, 고급 레스토랑 접대비 300만 원. 입금원은 모두 소액 투자자들의 명단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사기잖아. 그날 밤, 나연 씨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이런 일을. 설마 실수 아닐까? 실수로 리조트 회원권을 사요? 실수로 골프장 연회비를 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럴 리는 없는데. 여보, 이제 선택해야 해요. 어머니 편에 설 건지, 회사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정의 편에 설 건지. 남편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연 씨는 깨달았어요. 이 싸움에서 자신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도요. 혼자서라도 할 거예요. 이 회사는 제가 지킬 거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였어요. 회계 조사를 진행하던 중 더 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강력히 추천한 핵심 협력업체,
그린텍이 수상했거든요. 그린텍은 내가 아는 사람이 운영해. 기술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대. 어떤 분이세요? 교회에서 알게 된 분인데 아주 믿을만해. 아니, 너는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뭔 말이 많아. 나연 씨가 의심을 품고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린텍의 실제 소유주는 시어머니의 조카 윤철수 씨였어요. 그것도 회사 설립 한 달 전에 급조된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거래 내역이었어요. 4억 원의 핵심 장비 구매 대금이 그린텍으로 지불됐는데 실제로 들어온 장비는 중고품이었고 가치는 기껏해야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철수 씨, 잠깐 통화 좀 할까요? 누나, 무슨 일이세요? 그린텍이 철수 씨 회사라면서요. 이번에 장비 납품했던데 새 제품인 거죠? 아, 그게 이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돈만 받아놓고 장비는 나중에 이모님이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연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개인적 욕심이 아니었어요. 가족 네트워크를 총동원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회사 자산 빼돌리기였습니다. 어머님, 그린텍 말인데요. 왜? 뭔 문제라도 있어? 철수 씨 회사죠. 그리고 4억 중에 3억 2천은 어디로 갔나요? 그건 급한 운영비로. 어느 운영비요? 회사 장부에는 없는데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나연 씨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회사를 자신의 개인 금고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머님, 이제 진짜 선택하세요. 자수할 건지 아니면 제가 신고할 건지. 뭔 소리야? 가족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족이요. 가족이 이런 짓을 하나요? 그날 밤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밤 11시 47분, 보안업체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무단 침입이 감지됐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나연 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침입자는 사라진 후였어요. 하지만 CCTV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손전등을 켜고 대표실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주주 명부와 계약 서류를 꺼내서 스마트폰으로 한 장 한 장 촬영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혔죠. 이게 뭐야, 어머님이 왜 저기에? 믿을 수 없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사 기밀 서류를 훔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나연 씨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당연히 잘 잤지. 왜? 혹시 밤에 어디 나가신 적 없으세요? 없어. 네가 왜 그런 걸 물어봐? 회사 CCTV에 어머님이 찍혔거든요. 대표실에서 서류를 뒤지시는 모습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나 싶어서 확인한 거야. 주주 명부를 휴대폰으로 찍으신 이유는요? 멋대로 오해하지 마라.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영상 있어요. 그날 밤 나연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주 명부를 가져간 이유, 그리고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벌인 이 일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새벽 4시, 나연 씨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액 주주들을 움직여서 자신을 축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정말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구나. 나연 씨는 즉시 모든 소액 주주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의결권 위임장 회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주총회 참석 의사를 점검했죠. 다행히 61%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리고 그 카드는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주주총회 사흘 전, 시어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수를 도왔습니다. 대형 회계법인 이름으로 된 특별감사보고서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이제 누가 회사를 망치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연 씨의 경영 부실, 회사 자금의 개인적 유용, 심지어는 가족 회사와의 부당한 거래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공개할 거야. 그러면 주주들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겠지. 이 보고서 정말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거예요? 당연하지. 돈 주고 의뢰한 거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나연 씨는 즉시 해당 회계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명의도용인 것 같은데요? 확실해요? 네. 저희 법인 도장도 가짜고요.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나연 씨는 즉시 회계법인으로부터 공식 해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서 감정까지 의뢰했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보고서는 완전한 조작품이었고 회계법인 도장도 위조된 것이었어요. 어머님, 이 보고서가 가짜라는데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소리야? 돈 주고 만든 건데. 누구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건 어쨌든 내용은 사실이야. 문서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3년 이하 징역이고요. 그때서야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거죠. 그럼 안 쓰면 되잖아. 안 썼는데 뭐가 문제야? 이미 늦었어요. 증거는 다 확보했고 주주총회에서 공개할 거거든요. 나연 씨는 이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사용할 결정적인 무기로요. 주주총회 하루 전, 시어머니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3명을 고용한 거예요. 윤말순님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무슨 권리요? 회사 설립 당시 윤도경 대표의 기술 기여분이 과소평가됐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변호사들이 들고 온 자료는 방대했습니다. 기술 가치 평가 보고서, 유사 사례 판례집, 심지어는 해외 기술 이전 계약서까지 준비해왔어요. 기술 기여분을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최소 50억 원입니다. 따라서 지분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기술 기여요. 그 기술로 회사를 세우고 성장시킨 건 누구죠? 그건 운영의 문제고 핵심은 기술입니다.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나연 씨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었거든요. 변호사님들, 혹시 의뢰인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윤말순님께서 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그 윤말순 씨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내일 주주총회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도 참석하세요. 흥미로울 거예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나연 씨를 찾아왔습니다. 나연아,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어머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가족끼리 법정 다툼까지. 가족이라면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하지만 진짜 전쟁은 내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주주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회의장에는 소액주주 20명, 언론사 기자 5명, 그리고 시어머니가 고용한 변호사 3명까지 몰려들었어요.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로 모든 게 끝난다. 비싼 변호사들도 데려왔고 증거도 다 있어. 권사님, 우리 투자금은 언제 주식으로 바뀌나요? 그건 오늘 다 해결될 거야. 어머님, 정말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요. 무슨 전화? 또 허세 부리는 거야? 나연 씨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네. 지금 들어오세요.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법무팀장이 들어왔고 뒤따라 경찰 2명과 회계 전문가도 함께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법적 사실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정나연 이사님입니다. 61%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기술 기여분을 고려하면 정관 12조에 따라 최대 주주가 아닌 자는 헤이만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하려던 헤이만은 무효입니다. 첫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소액주주 사칭 투자금의 사적 유용에 관한 증빙 자료입니다. 뭐라고요? 사칭이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돈은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윤말순 씨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고 리조트 회원권, 골프장 연회비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이럴 수가. 그럼 우리 사기당한 거잖아. 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나는 전달하려고 했는데 전달 내역은 없습니다. 대신 개인 소비 내역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머님이 제출하신 가짜 감사 보고서입니다.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회계법인의 공식 해명서와 문서 감정 결과가 공개됐어요. 이 보고서는 완전한 조작품입니다. 회계법인 도장부터 위조된 것이고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모르셨던 건 당연해요. 의뢰인이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그때 남편 도경 씨가 처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아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가 만든 거라고요. 도경아, 너마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어머니,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카드까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그날 밤 12시가 넘어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억눌린 흐느낌.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차가운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인 적 없던 그 여자가 며느리 앞에서 말이죠. 나연아, 큰돈 처음 만져보고 눈이 멀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나연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첫째, 소액주주 전원에게 공개 사과하세요. 둘째, 회사가 마련한 변제 계획에 전적으로 협조하세요. 셋째, 1년간 회사 새벽 근무하세요. 현장에서 노동의 무게를 직접 배우시고요. 그런 굴욕을 난 이제 나이도 있어서 아프기도 하고. 굴욕이요? 15년간 어머님이 저에게 한 일들 기억나세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반죽을 치는 동안 어머님은 여자 주제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씹어 삼키듯 말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다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CEO고 어머님은 그냥 직원입니다. 그날 밤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회의실에는 분노한 소액주주들이 몰려왔습니다. 20명 모두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입니다. 애 대학 등록금까지 털어서 투자했는데. 사기꾼들! 감옥에 보내야 해요. 믿고 투자했는데 이게 뭡니까? 목소리들이 벽을 때렸고 공기는 분노로 가득했죠. 죄송합니다.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변제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되는 줄 알아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리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평생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여자가 20명 앞에서 말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큰 돈을 처음 만져보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주까지 전액 입금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투명한 지배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사과는 받았습니다. 돈만 제대로 받으면 더는 문제 삼지 않겠어요. 첫 번째 위기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나타났습니다. 60평생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던 여자가 말이에요. 여기서 폐배터리 분해 작업을 합니다. 화학물질이니까 안전장비 꼭 착용하세요. 이렇게 냄새가 심해요? 처음엔 다 그래요. 마스크 제대로 쓰세요. 첫날 시어머니는 1시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화학 냄새의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왔어요. 나연아, 나 이거 너무 힘든데. 어머님, 이게 현실이에요. 직원들이 매일 하는 일이고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의자가 너무 불편하네요. 맞아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직접 건의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연아, 휴게실 의자 좀 바꿔줄 수 있을까? 직원들 허리가 너무 아파해. 좋은 의견이네요. 바로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척 구역에 환풍기 하나 더 설치하면 어떨까? 냄새가 너무 심해서.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입 직원을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장갑 꼭 끼워야 해. 화학물질 닿으면 피부 다쳐. 네, 고맙습니다, 권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그냥 말순 이모라고 해. 우리 다 같은 일하는 사람이야. 그 모습을 본 나연 씨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외부 투자사 브라이트 캐피털에서 박태식 심사역이 찾아온 거예요. 회사 성장성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저희가 100억 원 투자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좋은 제안이지만 조건을 먼저 들어봐야겠어요. 물론입니다. 대신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일부 지분 담보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연 씨는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투자 계약서가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회사 지분 10%를 담보로 한 100억 원 대출 계약. 서명자는 윤도경 대표 단독이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아, 그게 뭐냐면 왜 저한테 상의 한 번 안 하고 혼자 진행한 거예요? 이번엔 내가 해내고 싶었어. 어머니 일로 너한테 상처 줬으니까. 이번에는 꼭 내가 성공시키고 싶었다고. 그래서 당신 혼자 독단으로 결정한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자금 100억 원 중 50억 원이 또다시 사라진 거예요. 50억. 50억은 어디 갔어요? 아는 형이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투자하면 큰 돈으로 돌려준다고. 뭐라고요?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큰 돈으로 돌려준다고 했어. 나연 씨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자신을 배신한 거였어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일로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이런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회사가 정말 위험해졌어요. 그날 밤 나연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배신당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대표직부터 바뀌어야겠어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투자 계약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가 독단으로 진행할 수 없는 안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법적 무효화를 추진하고 투자사와 재협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연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대표직은 제가 단독으로 맡겠습니다. 나연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필요해요. 이 회사를 살리려면 확실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하지만 부부간에 부부건 가족이건 회사 앞에서는 의미 없어요. 직원들과 주주들을 생각해야 하죠. 남편이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항상 당신이 옳았어. 나는 늘 두려웠어. 어머니가 무서웠고, 책임지는 게 무서웠고, 실패하는 게 무서웠어. 두려움을 인정했으니 이제는 조금 나아질 거예요. 함께 이 회사를 지켜나가요.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정나연 단독 대표 체제. 그날 밤, 나연 씨는 불 꺼진 공장을 혼자 걸었습니다. 기계들이 멈춰선 고요한 공간에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전화 한 통이면 된다고 했는데 정작 필요했던 건 수많은 용기였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강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출근했고 이제는 다른 직원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작업할 때는 반드시 곡을 써야 해. 내가 처음엔 몰라서 눈이 아팠거든. 네, 알겠습니다, 이모님.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꼭 밖에 나가서 바람 쐬어. 화학물질 냄새 너무 오래 맡으면 안 좋아. 어느 날 나연 씨가 현장에 내려갔을 때 시어머니가 직원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해.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다치면 안 되거든. 어머님, 정말 좋은 교육이네요. 나연아, 미안하다. 진짜로. 이제 됐어요. 어머님도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해 연말 주주총회에서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매출 150억 원, 순이익 3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떠오른 숫자들 퇴사자 0명, 산업재해 0건, 직원 만족도 95%.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힘이며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이고 무엇보다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성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탁이었어요. 고생 많았어, 나연아. 아가야, 정말 다 너 덕분이다.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가족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현장 안전관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직책을 맡고 월급도 받으면서 말이죠. 오늘 안전 점검 결과입니다. A동 환풍기 교체 필요하고 B동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해야겠어요. 좋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남편 도경 씨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CTO로서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며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어요. 신기술 개발 완료했어. 배터리 재활용률을 95%까지 높였어. 대단해요. 특허 출원 진행할게요. 어느 봄날 나연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회사 앞 작은 정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우리 회사도 더 커지겠지? 그럴 거예요. 어머님이 정성껏 키워주시면요. 나연아, 그때 일 정말 미안했다. 이제 그만해요.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베란다에서 두 사람이 함께 설거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나연 씨가 그릇을 받아 닦는 모습. 15년 만에 처음 보는 조화로운 풍경이었죠. 저녁 무렵 나연 씨가 혼자 발코니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반죽하던 손으로 여기까지 왔네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걸 끝내려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 국화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이거 우리 사돈 산소에 가져다 드리자. 늦었지만 인사라도. 너무 좋아요, 어머님.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15년간의 갈등이 마침내 평화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 주말, 우리는 함께 납골당에 갔습니다. 나연 씨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유리벽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미끄러져 들어오고 흰 국화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인사드리려고 오셨어요. 사돈,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며느리 아끼고 잘 돌보겠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어머님도, 여보도, 저도.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서 나연 씨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소액주주들까지 모두 초대한 감사 인사였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요. 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엔 화났지만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가족들 뿐이었어요. 나연아, 정말 대단해. 나는 못했을 일이야.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이제야 인정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밤, 나연 씨는 오랜만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반죽을 쳤습니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도 일어나 함께 빵을 만들었습니다. 조용한 새벽 주방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반죽을 치는 모습,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15년간 봤는데도 모르겠네. 이렇게요. 힘은 빼고 리듬감 있게. 어려워. 역시 우리 나연이가 대단해. 연습하면 돼요. 저도 처음엔 엉망이었거든요. 해가 뜨자 따끈한 빵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평범한 행복이었어요. 어머님, 회사 일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제 일하는 게 재미있어. 사람들한테 도움도 되고. 그럼 계속 함께해요. 진짜 파트너로. 그래, 고맙다. 나연아. 정말. 여러분, 저는 옆집 사람으로서 이것만은 확신합니다. 돈을 지키는 방식은 결국 사람을 지키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그 진실을 깨달은 날부터 이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새벽 반죽 소리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들려오는 안정감 있는 소리로 가득한 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나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반죽하던 손으로 제국을 세우고 권력으로 가족을 되찾은 한 여자의 기록. 그리고 옆집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본 저 한서진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나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족의 의미, 진정한 리더십, 그리고 용서와 성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인생의 어딘가에서 전화 한 통이면 될 것 같은 순간을 맞닥뜨리고 계신가요? 나연 씨처럼 때로는 그 전화를 거는 용기가, 때로는 그 전화 후에 펼쳐질 진짜 여정을 감당할 준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옆집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들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요. 이런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발굴하고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전화 한 통 경험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한 이야기 또는 들어보고 싶은 다음 에피소드 주제를 남겨주세요.
우리 회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다음엔 이런 이야기 해주세요. 등등. 여러분의 실제 경험담이 다음 오디오북의 영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알림 설정도 꼭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연 씨는 지금도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이제는 회사 일 때문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간을 위해서요. 진정한 변화는 그 후에 시작되는 긴 여정에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지혜로운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니까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실화로 찾아뵐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옆집 사람 한서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뤄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